우리 당의 군사강국 건설 노선을 위력한 신용함선 건조로 충직하게 받들어 나가자. 남포조선소에서 다음해 당창건 기념일까지 재연급 구축함 사모함 건조를 결의. 백전백승 조선노동당이 펼친 군사강국 건설 노선을 높이 받들고 남포조선소 노동계급이 우리 해군의 급진적인 변화를 위한 계속혁신 연속도약의 진군 보폭을 줄기차게 내짚고 있습니다. 믿음직한 대규모 함선 건조 기지이며 자력갱생의 전통과 위력으로 영예 높은 남포조선소의 노동자, 기술자, 일꾼들은 우리나라를 21세기의 해양강국으로 급부상시키는 역사적 성업의 돌파구를 새세대 첫 다목적 구축함의 훌륭한 건조로서 열어제낀 그 기세 그 기백을 더욱 배가하여 2026년 10월 10일까지 또 한 척의 신형 구축함을 건조할 것을 결의에 나섰습니다. 재연급 구축함 사모함 건조를 위한 남포조선소 종업원 골기 모임이 21일 현지에서 진행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조춘영 동지와 관계부문 일꾼들, 남포조선소와 손박공업부문 노동자 기술자들이 모임에 참가했습니다. 남포조선소 지배인 윤치골 동지가 보고를 했습니다. 동지들, 오늘 우리는 현대적인 신형 구축함을 건조할 데 대한 당 중앙위원회 제8기 11자전의 결정을 용의롭게 관철하여 당 제9차대의 애국 충정이 감 높은 보고자는 당 중앙전원회의 결정을 영예롭게 관철하여 공화국의 첫 다목적 구축함을 훌륭하게 건조한 남포조선소 노동계급의 긍지에 대하여 언급했습니다. 그는 조선의 힘과 기상을 상징하는 창조물로 거연히 태어난 신형 구축함은 불과 한이 남짓한 기간이만도 10차례나 남포조선소를 찾으시어 함선 건조와 관련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고 기적 창조에 무진한 지혜와 힘을 안겨주신 김정은 동지의 철의 신념과 의지, 탁월한 지략이 떠올린 함선공업혁명의 고귀한 산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부닥치는 도전과 고비들을 수없이 딛고 넘으며 구축함을 건조하는 과정을 통하여 남포조선소의 노동계급은 김정은 동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만 하면 불가능도 기적으로 바꿀 수 있고 먼 장래일도 눈앞의 현실로 앞당겨올 수 있다는 신념을 더욱 굳게 가다듬게 됐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는 또 한 척의 신형 함선 건조에서도 기적적 성과를 이룩하여 혁명공업 집단의 명예를 온 세상에 다시 한번 떨치려는 기업소 안의 전체 일꾼들과 종업원들의 거침없는 의지에 대하여 피력했습니다. 일꾼들부터가 들끓는 현장에서 사상공세에 된 바람을 일으키고 작전과 지휘를 과감하고 실속있게 하며 기술자 기능공들이 전반적 생산 공정에서 새로운 기적을 끊임없이 창조해 나갈 데 대해서 그는 언급했습니다. 보고자는 김정은 동지께서 안겨주신 최상 최대의 믿음을 한시도 잊지 말고 애국의 한마음으로 더욱 굳게 뭉치며 과학기술에 기초한 자력갱생의 투쟁정신을 발휘하여 구축함 건조를 제2일 내에 훌륭히 결속함으로써 당중앙의 강군 건설 구상을 앞장에서 받들어 나가는 영예로운 존이대의 무궁무진한 창조력과 불굴의 기상을 다시 한번 떨쳐나가자고 열렬히 호소했습니다. 다시 한번 원수상에 떨쳐나갑시다. 중년은 김정은 동지의 서성과 영전을 열심으로 받들어 우리 국
동지의 용도 따라 국방공업 발전의 최전성기를 열어라! 모임에서는 최현급 구축함 사무함 건조 시작이 선포되고 2026년 10월 10일까지 구축함 건조를 끝내기 위한 일정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이어 결의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전투적 가업을 직접 발행하는 혁명의 존의에 위대한 김정은 시대를 주체적 해군 무력 강화의 새로운 일대 전성기로 빛내어갈 전체 참가자들의 충천한 기세와 열정이 우렁찬 구호의 함성이 되어 힘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인간은 김정은 동지의 용도 따라 최첨단 국방과학의 새 역사를 선거다! 형제 구차대를 승리자에 대해 용각에 대하여 힘내자! 모임에서는 김정은 동지께 드리는 맹세문이 참가자들의 열렬한 박수 속에 채택됐습니다. 불같은 열망을 안고 엄숙히 맹세합니다. 위대한 김정은 시대를 국방력 강화의 최전성기로 빛내자! 일시의 위력한 함성을 더 많이 보내자! 모임이 끝난 후 남포조선소의 노동계급은 최현급 구축함 사무함 건조에 진입했습니다. 위대한 전승 72돌시 다가오는 지금 각계층 근로자들과 인민군 군인들은 세기를 이어오는 반미 대결전에서 기어이 승리를 이룩할 철석의 신념과 의지를 더욱 굳게 가다듬으며 미제와 계급적 원수들의 죄행을 만천하에 고발하는 신천 계급교양관을 끊임없이 찾고 있습니다. 경야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2015년 7월 22일 새로 건설한 신천 계급교양관을 현지 지도하시면서 우리 인민과 인민군 군인들을 투철한 반제 계급 의식을 지닌 전위투사들로 준비시키는 데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30여 년간 이곳에서 사업하면서 경야는 김정은 동지를 만나 뵙는 영광을 지녔던 박용숙 관장은 우리 당의 정력적인 용도 밑에 신천 계급교양관이 반제 계급교양의 위력한 고점으로 건설된 데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경야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그날 미제를 타숭한 존숭절을 계기로 신촌 계급교양관이 일떠선 곳은 당의 용도 따라 위대한 존숭의 역사와 전통을 영원히 빛내어 나가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필승의 기상과 불길의 의지에 힘이 있는 과시로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야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오랜 시간 우리 계급교양관의 전시세를 다 돌아보시면서 미제가 제 아무리 침략적 죄행을 감춰보려고 교활하게 놀아대도 이 땅에서 저지른 죄악의 역사를 절대로 지워버릴 수 없다고, 피는 피로써 갚아야 하며 반드시 총대로 결산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경야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이날 미제와 계급적 원수들이 감행한 전인공로할 살인만행 자료들을 하나하나 보아주시면서 미제와 계급적 원수들은 신천 땅에 이르는 곳마다에서 무고한 인민들을 그 어느 전쟁사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가장 야수적이고 잔인한 방법으로 학살하였다고 준절히 말씀하셨습니다. 경야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지금 미제가 인권 옹호를 부르짖으며 제 아무리 여사스럽게 책동해도
이 땅에서 저지른 죄악의 역사를 절대로 지워버릴 수도 백지화할 수도 없으며 우리 인민의 기억 속에 영원히 남아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경리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반제 반미교양 계급교양을 강화하는 데서 신촌 계급교양관이 차지하는 위치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계급교양을 강화하는 데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를 제시하셨습니다. 현식이 반제 반미교양 계급교양을 강화하는 것은 우리 혁명의 전도, 저국의 운명과 관련되는 대단히 중요하고 사활적인 문제라고 하시면서 경리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반미대 결전이 더욱 격렬하게 벌어지고 있는 오늘의 정세는 인민들과 군인들 속에서 계급교양을 더욱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경리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전쟁의 시련을 겪어보지 못한 새 세대들이 우리 혁명의 주력으로 등장한 오늘 반제 반미교양 계급교양을 강화하는 것은 한순간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절박한 문제라고 하시면서 신촌 계급교양관을 통한 반제 반미교양 계급교양을 더욱 강화하여 계급투쟁의 바통이 굳건히 이어지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날 경리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계급교양관의 모든 강사들이 자기의 임무를 깊이 자각하고 정치 실무적 자질을 더욱 높여 강사 한 사람이 10사람, 100사람을 계급의 전위투사들로 준비시켜야 한다고, 이곳 강사들은 계급교양의 전초선을 지켜선 선조는 선동원이 되어야 한다는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셨습니다. 경리하는 청비서 동지의 현지지도 이후 지난 10년간 신촌 계급교양관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수백만 명을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하고 1000여 개 단위에서 이동 강의 활동을 적극 전개했으며 신촌군의 여러 지역에서 유해들을 발굴하고 목격자, 체험자들의 자료를 새로 보충함으로써 계급교양에 적극 이바지했습니다. 경리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신촌 계급교양관을 현지 지도하신 열돌 기념 보고회가 21일 현지에서 진행됐습니다. 보고자는 경리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새로 건설된 신촌 계급교양관을 찾으시어 반제 반미교양 계급교양에서 틀어지고 나가야 할 원칙적 문제와 과업들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신 데 대해서 언급하면서 모든 일꾼들과 강사 종업원들이 전체 인민을 계급의 전위투사들로 준비시키기 위한 투쟁에서 당사상 전선의 전처병으로서의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다해 나갈 때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경리하는 김정은 동지 따라 위대한 변혁의 새 시대를 더욱 힘차게 열어나가자. 일심단결의 불가항력으로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 발전을 힘있게 다그치자. 조국해방 전쟁 승리 72돌시 다가오고 있는 지금 각지 청년동맹 조직들에서 새 세대들 속에 전하의 불길 속에서 창조된 1950년대의 조국 수호 정신, 혁명 보위 정신을 깊이 심어주기 위한 경향사업이 실속 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 제도, 사회주의 제도와 자본주의 제도 간의 치열한 대결점입니다. 함경남도 청년동맹위원회에서 도안의 학생들을 1950년대 조국 수호자들이 지녔던 열렬한 애국심과 견결한 투쟁 정신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사업을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함경남 도안의 학생 소년들과 전쟁 노병들과의 상봉 모임이 진행됐습니다. 지난 조국해방 전쟁 시기 803 전투를 비롯한 여러 전투들에서 용감하게 싸운 전쟁 노병 동지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학생 소년들은 위대한 영장을 모시어 우리는 언제나 승리한다는 철석의 신념을 가슴마다에 새겼습니다. 전쟁 노병 동지들과의 상봉 모임에 참가한 도안의 학생 소년들은 조국 보위를 가장 신성한 의무로 최대의 애국으로 간직하고 혁명의 총대로 사회주의 조국을 굳건히 수호해갈 결의를 피력했습니다. 총진의학대학 초급청년동맹위원회에서 다가오는 전승절을 맞으며 전쟁 노병과의 상봉 모임을 진행했습니다.
상봉 모임에서 가열초절한 포화 속에서 자랑찬 승리의 역사를 창조한 조국 방위자들의 불멸의 위훈을 전하는 전쟁로병 오근호 동지의 이야기는 참가자들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위대한 수령님만 계시면 반드시 이긴다는 옥촉불변의 신념을 지니고 신성한 조국 강토를 지켜 청춘도 생명도 아낌없이 바친 용존사들의 위훈담을 들으며 참가자들은 원수와의 판가리 결전의 시각이 다시 온다면 조국보위 생존의 맨 앞장에서 애국 청년의 기계를 남김없이 떨칠 불같은 열의에 넘쳐 있었습니다. 전시가요들을 힘있게 합창하는 학생 청년들의 얼굴마다에는 전승세대의 녹슬이요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 발전을 앞당겨오기 위한 오늘의 투쟁에서 애국 청년의 영예로운 사명과 본분을 다해갈 드높은 열의에 넘쳐 있었습니다. 각지에서 3대 혁명 불군기 쟁취운동이 힘있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혁명 진지를 3대 혁명화할 때 대한 당 정책적 요구에 맞게 3대 혁명 불군기 쟁취를 위한 전망결의 목표와 단계별 목표를 현실성 있게 세우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 제8차 대회와 당중앙 전원회의 결정관찰회로 힘있게 불러일으켜 경제가업 수행과 생산문화, 생활문화 확립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는 단위들이 날을 따라 개성 드러나고 있습니다. 순촌 세민토연합기업소 자재 상사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대중운동의 불길을 세차게 지피올려 당중앙 전원회의 결정관철에서 혁신적 성과들을 이룩하고 있습니다. 이곳 일꾼들은 증산의 열쇠를 과학기술 발전에서 찾고 세민토 생산 공정들의 개건 현대화와 대보수에 필요한 기술적 문제들을 풀기 위한 사업을 방법론 있게 전개해서 세민토 생산량을 계속 장성시키는 데 크게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을 틀어지고 원단위 소비 기준을 낮추면서도 소속노들의 만가동을 보장하는 것과 함께 크림카의 질을 높이는 데 필요한 원료들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한 조직과 지휘를 박력 있게 진행했습니다. 지난해보다 훨씬 높아진 세민토 생산에서 제기되는 원료, 설비, 자재를 원만히 보장해주기 위한 정연한 체계와 질서를 세워 세민토 생산을 정상화하는 데 크게 이바지한 순촌 세민토연합기업소 자재 상산이 3중 3대 혁명 불군기가 수여됐습니다. 개성시 정보통신국에서는 사상교양 거점들을 품들여 꾸리고 구호와 표호, 직관선전판들을 품위 있게 게시해서 군회와 작업반, 봉사 단위들을 하나의 교양마당으로 전환시켰습니다. 또한 20여 건의 새 기술혁신 창의고안을 창안 도입해서 통신 능력을 3.5배로 높이고 통신의 신속성과 정확성, 고속화와 신뢰성을 보장했습니다. 정보통신 보장에서 높은 책임성을 발휘해서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에 적극 이바지한 개성시 정보통신국에 2중 3대 혁명 불군기가 수여됐습니다. 우종육 한경남도 특파기자가 전해온 데 의하면 이능광산에서는 직장이 직장을 도와주고 서대가 서대를 도와주며 교대가 교대를 도와주는 집단주의 기풍을 확립하고 대중적 기술혁신 운동으로 증산의 돌파구를 열어나가고 있습니다. 광산에서는 올해 들어왔어도 여러 가지 가치 있는 기술혁신안들을 도입해서 운광 속도를 1.2배로 높였으며 손광공정의 가열식 예비 처리 공정을 확립해서 상반년도 인민경제계획을 빛나게 완수했습니다. 이 과정에 모범기술혁신단이 26호 모범기대 용해상 공장 등의 용해를 지닌 이능광산이 얼마 전 3대 혁명 불군기가 수여됐습니다. 타가소와 유치원들의 물자를 공급해주는 데만 그치지 않고 자체의 힘으로 저제품 생산기지 등을 일도 세우고 활성화해서 시안의 어린이들에게 공급하는 영양제들과 부식물들의 질과 량을 현저히 높인 평성시 타가소 유치원 물자 공급소의 일꾼들과 종업원들도 3대 혁명 기수의 용해를 지니었습니다. 당의 교육강국 인재강국 건설구상을 높이 받들고 강원도에서 리수독 원산교원대학을 새로 일도 세웠습니다. 대학에는 교사와 전자도서관, 체육관, 기숙사를 비롯해서 학생들에 대한 교수교양과 생활에 필요한 조건과 환경이 원만히 갖춰져 있습니다.
지방과 농촌의 교원 대여를 질량적으로 강화하고 교육 조건과 환경을 개변하기 위한 사업을 박력 있게 내밀 때 대한 당의 뜻을 깊이 새기고 도안의 일꾼들과 건설자들은 선진 과학기술과 앞선 시공 방법들을 받아들여 전반적인 공사를 질적으로 결속했습니다. 니스도 원산 교원대학을 후대 교육의 원정장답게 훌륭히 꾸리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 제일 중시하고 힘을 넣은 것이 학생들을 실천용의 인재들로 키우기 위한 모든 교수 방법들과 실험 실기술들을 교육학적 요구에 맞게 꾸리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도안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교육 사업을 자기 사업의 한 부문으로 여기고 가상 체험 실기술들과 예능 실기술들, 다기능화된 체육관과 종합적인 실험 기구들을 원만히 갖춰줘 학생들이 새시대의 교육 전문가들로 자라나는데 적극 이바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1일에 진행된 준공식에는 강원도당위원회 책임비서 백성국 동지, 도와 원산시안의 일꾼들과 근로자들, 대학 교직원 학생들이 참가했습니다. 준공식에서 연설자와 토론자들은 교육 사업을 나라와 민족의 부강 번영을 위한 만년대계의 애국 사업으로 여기시고 교원 양성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크나큰 사랑과 배려 속에 리수덕 원산교원대학이 훌륭히 일도선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연설자와 토론자들은 전체 교직원 학생들이 당중앙 전원회의들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교육 사업을 결정적으로 개선 강화하며 열심히 배우고 또 배워 우리나라를 교육의 나라, 인재의 나라로 만들기 위한 애국 사업에 참답게 이바지할 데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준공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대학의 여러 곳을 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대학을 졸업한 졸업생들 가운데서 상골학교와 최정학 학교들에 탄원한 학생들이 전국적으로 제일 많고 또 지난 시기 대학가 체력한 성과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성과에 토대하여 교육 조건과 환경이 훌륭히 꾸려짐에 맞게 교육의식을 교높여 모든 학생들을 높은 실력과 자질을 가지고 저는 관군에서 올해 입학한 신입생입니다. 고향 마을과 부모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당에서 마련해준 이 훌륭한 대학에서 열심히 배우고 또 배워 높은 실력과 자질을 소유한 대학생으로 이렇게 훌륭하게 꾸려진 우리 대학 예능 실기실들에서 배움의 나래를 활짝 펴고 당에서 그토록 중시하는 우리 서학교 학생들을 다방면적인 인재로 훌륭히 키울 결심이 대학이 교원 양성의 원정장답게 현대적으로 건설됨으로써 도안의 교육 사업을 보다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키고 학생들을 유능한 교육 인재들로 튼튼히 준비시키는 데 필요한 물질기술적 담보가 마련됐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열파와 고온 현상이 지속되면서 피해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6월 30일부터 7월 6일까지의 기간에 열사병으로 1만여 명이 구급 이송되고 8명이 사망했습니다. 이집트에서 지난 16일 최고 기온이 남부 지역에서 40 내지 44도씨에 이르렀다고 이 나라 기상기관이 밝혔습니다. 앞으로 며칠 동안 높은 습도를 동반한 고온 현상이 계속 나타날 것으로 예견된다고 합니다. 카나다와 핀란드, 스웨덴을 비롯해서 북극 지방에 위치하고 있는 나라들에도 열파가 들이닥쳐 전례 없는 고온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편 극심한 무더위와 열파로 인해 뛰르기에 세르비아, 수리아, 카나다 등 여러 나라에서 산불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기후변화 및 보건 전문가는 지구온난화에 의한 고온과 열파는 더는 극단적인 현상이 아닌 새로운 정상상태라고 하면서 이제는 고온 현상이 오겠는가 말겠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자주, 오래 지속되겠는가 하는 것이 관건으로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인디아의 히마치야르 브라데슈주에서 장마철 폭우로 인한 피해가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장마철 폭우로 7월 17일까지 109명이 사망하고 199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산림집과 정부 총사들, 물 및 전력 공급망 등이 혹심한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에서 각종 전염병이 계속 전파되고 있습니다. 민주공고에서는 콜레라가 급속히 퍼져 올해 들어와 3만 5천여 명의 환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 나라 보건상은 현재 나라의 콜레라 전파 상황이 위급한 단계에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전국적으로 평균 사망률은 3%이며 특히 수도 킨샤사에서는 9%에 이르렀습니다. 사망자의 80%가 병원에 가닿기도 전에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한편 모잠비크에서 원숭이 천연두가 확산되면서 환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웃나라를 여행한 적 있는 3명의 환자가 또다시 발생해서 격리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위et남에서 19일 50여 명의 류객들을 태운 배가 침몰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로 34명이 목숨을 잃고 8명이 행방불명됐다고 합니다. 배는 불리한 일기 조건으로 해서 침몰됐다고 합니다. 최근 동물학자들이 바다동물들의 생존 방식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 일부 겁둥어들이 해면 동물을 이용해서 모기를 사냥한다는 흥미있는 연구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그에 의하면 겁둥어들이 깊은 바다 밑에 거친 바닥에서 모기를 파헤칠 때 주둥이의 민감한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해면 동물을 주둥이 끝부분에 씌운다고 합니다. 겁둥어는 주둥이에 붙은 해면 동물을 마치 장갑처럼 이용하면서 밑바닥에 숨어있는 물고기들을 찾아낸다고 합니다. 이번에 새롭게 밝혀진 겁둥어들의 특이한 사냥 방법은 많은 전문가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안녕하십니까.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20일부터 우리나라는 장마전설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비와 소낙비가 내렸는데 오늘 17시까지 내린 전국 평균 강수량은 62mm였습니다. 더 별로 비 내린 상태를 보면은 평안남북도와 자강도에서 100mm를 넘는 많은 비가 내린 반면에 함경북도와 라선시에서는 5mm 미만의 적은 비가 내렸습니다. 이 기간 평양시의 여러 지역과 평안남북도, 자강도의 대부분 지역에서 폭우를 동반한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렸는데 특히 구장과 영변, 운산, 향산 그리고 태천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는 200mm 이상의 매우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이번에 많은 지역에서 폭우도 내리고 또 그 세기도 강했는데 특히 구장에서는 오늘 0시부터 1시까지 100mm 이상의 매우 강한 폭우가 내렸습니다. 이곳은 최근 5년 동안에 내린 폭우 중에서 가장 강한 곳이었고 또 기상관측 이래 4번째로 많은 양이었습니다. 현재 여러 지역에서 내리고 있는 비는 내일 오전까지 내리겠으며 그 후 7월 30일경까지는 대부분 지역에서 주로 개인 날씨가 위주로 되면서 많은 비는 내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농업부문에서는 예견되는 기상조건에 맞게 모든 용농사업들을 과학기술적으로 진행하며 특히 농작물에 여러 가지 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대책들을 잘 세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25도로서 평년보다 4도, 어제보단 6도 낮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3도였습니다. 오늘 밤이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 구름이 많이 끼면서 서해안의 대부분 지역과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비와 소낙비가 내리고 특히 평안북도의 일부 지역에서는 한때 강한 소낙비가 내리면서 벼락이 치고 벌통도 불 것으로 예견됩니다. 내일은 저기압골과 거기압의 영향으로 평양시와 평안북도, 평안남도와 자강도의 여러 지역에서 비가 내린 후 주로 개이고 함경북도, 라선시에서는 주로 개이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는 구름이 끼면서 중부 이북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불안정한 대기의 영향으로 한때 비와 소낙비가 내린 후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 예견되는 강수량은 2 내지 20mm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10도 정도겠습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종평 지방으로서 36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새벽에 흐려서 한때 일부 지역에서 약간의 비가 내린 후 오전부터 점차 개이겠으나 오후 한때 일부 지역에서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5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31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위령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오전까지 대체로 흐렸다가 오후부터 점차 개이겠습니다. 평성시 남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새벽과 오전 한때 비가 내리고 오후부터 주로 개이겠습니다. 신의주시 남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새벽과 오전 한때 비가 내리고 오후부터 점차 개이겠으나 밤 한때 흐리겠습니다. 해주시 남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새벽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전부터 점차 개이겠습니다. 사리온시 남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새벽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전부터 점차 개이겠습니다. 강기시 남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새벽과 오전 한때 비가 내리고 밤에 주로 개이겠습니다. 원산시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새벽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전부터 주로 개이겠습니다. 함흥시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새벽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전부터 주로 개이겠습니다. 총진시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해산시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오전까지 대체로 흐렸다가 오후부터 점차 개이겠습니다. 개성시 남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새벽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전부터 점차 개이겠습니다. 내일 조선동해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조선소해 해상에서는 남풍이 약하게 불겠습니다. 그리고 전반 해상에서 물결은 높지 않겠으며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모레 전반 해상에서 남풍이 약하게 불고 물결은 높지 않겠습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